예, 그 장규식 교수님을 모시고 YMCA 역사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큰 주제로 보면 첫 번째인데 이제 영상으로 보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까지는 그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배제학당 YMCA 1901년도 배제학당 YMCA 설립까지, 그래서 독립협회로부터 시작했던 YMCA의 맥과 지도력의 연속성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정신과 취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1903년도에 만국청년회라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 YMCA 입장에서 보면 그 시청년회의 첫 조직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 YMCA를 말하는 거죠. 그 음, YMCA 황성기독교 청년회 그 설립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01년도에 이제 배재학당의 학생 YMCA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903년도에 시청년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지는데요. 당시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국청년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희 예, 역사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왜 만국청년회라고 했는지, 그런 그 설립 음,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예,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YMC의 창립 과정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1899년에서 1904년 너일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까지는 고종 1인의 전제 황권 체제였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기하고 비슷하게 일체의 정치 사회 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어, 그런 속에서 1903년 10월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졌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만국 청년회로 불렸다라는 그 대목에서 그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설립 당시, 창립 당시 황성 기독교 청년회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청년회였어요. 그러니까 만국 청년회죠. 어, 요즘은 국제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내셔널이라는 의미를 만국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청년회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초대 회장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헐버트 박사. 헐버트 박사는 한국의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몇 안 되는 외국인 중에 하나가 헐버트예요. 어, 이분이 이제 초대 회장이었고 이 사진도 거의 전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선교사 아니면은 서울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시청년회 최초의 시청년회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그러면 일체의 민회가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청년회가 만들어졌겠느냐? 앞서 배제학당 학생청년회야 배제학당 안에 선교단체로 이렇게 국한된 거니까 가능했지만 어떻게 시청년회로 황성청년회가 가능했느냐? 이거는 한국인들의 단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출발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그런 인터내셔널한 성격의 청년회로 음. 출발한 게 황성기독교 청년회였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시작의 성격을 이제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YMCA다 하면 그 근대 또는 일제 강점기에서의 민족 독립운동 단체다. 뭐 이렇게 또 많이 예, 이야기도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대 시민사회 문물이라 할까요? 그때 음, 당시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레트 총회에서 만들어졌던 뭐 그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근대 어떤 이렇게 산업기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이제 다양한 그 한국 시민사회를 형성했던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럼 이게 초기에는 그 황선기독교 청년회가 만국 청년회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이제 한국 시민사회, 한국 민족운동과 함께하는 YMCA 운동으로 음, 바뀌었는지, 언제 이렇게 네, 바뀌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뭐 이런 음,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처음에는 인터내셔널한 성격의 만국 청년회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 한국인이 그 주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 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904년의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종의 전제 황권에 균열이 생기죠. 어, 더 이상 종래와 같은 그런 전제 권력을 휘두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음, 그,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던 정치범들이 석방되는 일이 생겨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고종 황제는요, 어, 박정희 정권의 개발 덕제의 원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음, 있어요. 왜냐하면 1899년 민회 해산한 이후에 고종은 모든 권력을 황제 1인에게 음, 집중시켜요.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황제 개인에게 집중시켜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을 관장하는 게 탁지부라고 있었는데 탁지부 말고 어, 황실을 관장하는 부서가 국내부가 있는데 황실을 관장하는 국내부 안에 재정 담당하는 부서가 내장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국내부 내장원의 책임자가 그 유명한 이용익이죠. 고종의 근고직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시스템을 바꿔서 인삼이나 이런 전매 수익, 전매세, 인삼 판매 이런 것과 관련한 전매 수익을 비롯해서 염전 뭐 이래서 알짜배기 세목들이 정부 재정으로 가는 탁지부의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국내부 내장원으로 가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종 그 정부 재정이냐 황실 재정이냐는 황실 재정은 고종이 말 한마디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 재정의 주요 부분을 고종의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국내부 내장원으로 넣고 그거를 바탕으로 뭐 나름의 뭐 근대적인 공장 설립 뭐 이런 것도 예. 시도하고 서북철도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경의선도 원래는 고종이 음, 국내부 내장원의 그 재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고종은 전제왕권을 구축하면서 어, 모든 권력을 고종한테 집중시키고 그런 속에서 재정도 황실 음,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도 음. 군대도 정부의 군대가 있는데 별도로 황실 직속의 원수부를 아,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도 황실 직속의 원수부를 만들어서 장악하고 음, 또 경찰 권력과 관련해서는 경무청이 있는데 오늘날의 경찰청이죠. 그런 경무청이 있는데 경무청과 별도로 경위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경위원이 오늘날의 국정원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 업무는
경무청에서 하지만 경위원 고종 황제 직속의 경위원이 하는 거는 뭐냐면 정치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름 경제 개발 시도도 근대화 시도도 하고 또 모든 권력은 황제인에게 직속시키고 그다음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청 외에 황제 직속의 경위원을 만들어서 정치 사찰을 해요. 그래서 이 정치 사찰을 통해서 독립협회 출신의 개혁파 인사들을 정치 사찰을 하고 그네들을 정치범으로 잡아들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는 다수의 정치범들이 잡혀 있었어요. 뭐 독립협회 부회장이었던 이상재 선생, 뭐 그다음에 나중에 동경 YMCA를 개척한 김정식 선생, 또 YMCA 연합회 총무를 역임했던 신웅 선생, 뭐 이런 등등의 이상재, 김정식, 신웅호,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육일준의 동생인 유성준, 뭐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한성 감옥에 정치범으로 갇혔어요. 경위원의 정치 사찰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가장 끈끈한 동지애 중에 하나가 깜빵 동기들의 동지애죠. 바로 이 깜빵 동기들이 감옥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안에 가장 짬밥이 높은 죄수가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1899년 초에 그 구테타 모의에 가담을 해서 고종을 몰아내고 황태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구테타 모의에 참여해서 감옥에 잡혔거든요. 근데 감옥에 잡힌 상태에서 탈옥을 시도해요. 그 탈옥을 했어요. 1차. 그 탈옥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한글학자로 유명한 주시경 선생.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 이런 배제학당 뭐 이쪽에 그 주변 친구들이 탈옥을 시켜요. 그래서 배제학당 담장을 넘어가다가 잡혀요. 그러니까 1차 구테타 모의로 잡혀 들어간 정치범이 탈옥까지 해갖고 잡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형수가 되는 거죠. 사형수가 된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그 시절에 이승만은 1980년대 초반에 김대중하고 비슷해요. 구명운동을 막 벌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리교 쪽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발행하는 주일에 뭐 이렇게 발행하는 신문에는 거의 끝에 이승만의 옥중 동정이 실릴 정도로.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 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양심수 정치범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나중에 또 다시 무기에서 또 감형되고 이런 과정을 갖고 감옥에 제일 먼저 한성 감옥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이상재 뭐 이런 정치범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기록 사진. 그 YMC 운동사나 뭐 그 전태구 선생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유독 이승만만 이렇게 쇠스랑으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범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와 있어요. 감옥에서 제일 흑발 높은 게 누구예요? 먼저 온 선참이고 형량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털을 잡고 있는데 이상재 선생이니 뭐니 쭉 와요. 이상재 선생하고 이승만은 이승만의 멘토예요. 나중에 가면은 아버지 뻘이거든 거의. 근데도 이승만이 제일 먼저 오니까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는 제일 넘버원인 거지. 근데 이승만은 그때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감옥에서. 아마도 사형수가 되고
이랬을 때 사람이 가장 그 절박한 그 시점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영접을 하는 거죠. 배제학당 다닐 때도 기독교 성경 공부하고 뭐 해도 기독교를 안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지내면서 벙커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옥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신앙을 독실하게 만들겠어요. 원래 옥중 성도들이 신앙이 굉장히 높죠. 그런 상태에서 이상재, 뭐 김정식, 신웅호, 유성준 뭐 이런 정치범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치 사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 이승만이 그 안에서 옥중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정치범으로 갇혀 들어가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집단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이네들이 기독교인으로 집단 개종을 하는 역사가 이제 감옥 안에서 벌어졌고요. 그네들이 이제 감옥에서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고종 황제 전제 황권의 끝발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네. 이네들이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이 정치범들이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고종 황제 전제 황권의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이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감옥에서 옥중 개종을 집단으로 옥중 개종한 이 인사들이 이상재를 비롯한 이 인물들이 추록 후에 연동교회로 가요. 종로 5가에 그 오가에 있는. 예. 연동교회 계일 선교사가 심우하는 연동교회에 가서 거기서 집단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개종했지만 세례는 안 받았는데 연동교회에 가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연동교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의 어떤 근거지로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주목하고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집단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말하자면 옥중 개종을 한 독립회 출신의 개화개혁 운동가들이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집단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때 맞춰서 윤치호, 김규식 이런 인물들이 황성기독교 청년회 간사로 합류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1904년 이제 후반부 오면서 처음에 만국 청년회로 시작됐던 인터내셔널한 성격의 기독교 청년회가 러일 전쟁 이후에 전제 황권, 민회 금지 이거 자체가 힘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내셔널한 그 보호막에 안주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마침 새로운 독립협회 출신의 정치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이네들이 감옥에서 이미 기독교로 집단 개종을 해서 연동교회 가서 게일 목사한테 세례받고 황성 기독교 청년회로 몰려온 거죠. 그리고 그때 맞춰서 윤치호, 김규식이 같은 인물들이 또 간사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YMCA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어떤 기독교 사회운동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YMCA가 한국민족운동사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로만 보면 어쨌든 간에 1903년도에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만국청년회로 이제 외국인들 선교사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졌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그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그 황권이 약화되어지면서 또 그 감옥에 있던 이승만, 이상재 선생 등등의 리더들이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YMCA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주목하고 그 가입 하고 또 윤치호나 김기식 선생 등의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 제가 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왜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은 1903년도에 음, YMCA를 왜 만들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책에서 보면 그 독립협회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1901년도에 학생회의 배제학당 학생회의는 음, 한국 근대화 시기 속에서의 그 민회라는 그리고 공론화 음, 형성이라는 이런 음. 측면에서의 내적 요구가 있었다면 예,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를 그 설립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은 음, 왜 그 황성기독교 청년을 그 설립하고자 했는가가 첫 음,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보다는 어쨌든 간에 학생회의가 먼저 1901년도에 음, 설립이 됐는데 음, 이때 그 1903년도에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만국청년회 성립됐을 때 학생회의 리더들이 있었을 거라고 음, 생각되어지는데 네, 이들과의 황성기독교 청년회와의 관계랄까요? 음, 이런 게 있었다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음, 학생회의 리더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황성기독교 청년은 그렇게 탐탁치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두 번째 질문을 어, 드리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씩 이런,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처음에, 두 개만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황성기독교 청년회 창립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 그 조직 성장, 조직 발전의 관성 속에서 일단 봐야죠. 그러니까 학생 아, 청년회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학생 청년회 만족해서 그 배제학당 학생 청년회 하나 음, 만들자고 질레트가 온 게 아니잖아요. 음, 질레트는 시청년회 만들려고 온 거예요, 음, 사실은. 음, 그리고 그것의 전 단계로 학생 청년회는 사실상 실체는 있으나 공식화할 수 없었던 거를 음, 질레트가 와서 공식화 시켜준 거고, 음, 결국은 질레트는 시청년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차대한 과제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시청년회를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는데, 음, 그런데 러일 전쟁 이전에 전제환권 체제 하에서는 이미 1899년에 확인됐듯이 학교 밖에 그런 어 공간에서 예, 시청년회를 만드는 거는 어렵다. 그럼 음, 우선 어쨌든 시청년회를 만드는데 우선은 외국인들이 중심이 돼서 인터내셔널한 성격의 청년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고종이 어찌하지 못할 거니까 일단 음, 만국청년회로 황성기독교 청년회를 먼저 출범시키고 예, 일단 그게 만들어지면은 시청년회라는 음, 거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외국인 적으로 하지만 사업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잖아요. 예, 지도부는 그렇게 갖춰졌지만 음, 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벌릴 수 있고 뭐 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만국청년회로 먼저 황성기독교 음, 청년을 만들었고 정치사회 민회 설립이 불어댔던 이 족쇄가 풀리는 음, 1년 뒤에 와서 비로소 조선인 지도력들이 그 안에 합류하게 되는데 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까? 음, 그게 미리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었던 음, 거죠. 감옥에서 그것도 예. 옥중 개종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학생회의 리더들이 갖는 견해랄까 의견이랄까 이런 건 혹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 황성기독교 그런 청년회가 자료들은 별로 없고요. 예, 학생 YMCA는 이때 예, 배제학당에 겨우 하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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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협성의 후신이라고 하지만 협성회처럼 종교 활동의 영역을 벗어난 활동을 할 수가 또 없어요. 이 음. 상황에서는. 예. 활동 반경 그러면 자체. 그러니까 학생 YMCA가 예, 이 시점에는 미약했다. 예, 1910년 제1차 학생 할영회 이후에 음, 학생 YMCA 운동도 본격화되는 거고 이때는
배작당 학생 YMCA의 힘은 미약했다. 예. 그리고 음, 만국 청년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적어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음,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음. 외국인을 너무 숭배해서 문제, 숭배, 오히려 숭배해서 문제. 그 당시에 그래서 양대인 의식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중국 사람을 대인으로 모셨잖아요. 뭐 따꺼 뭐 하고 하면서 대인으로 모시다가 이제 청일 음, 전쟁으로 음, 음, 중국이 몰락하면서 음, 이제 그 자리를 서양 사람들이 음, 대신 차지하고 그래서 서양인들을 떠받드는 이런 풍조, 음,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 밖에는 오히려 서양인을 배척하지만 음, 기독교 안에서는 오히려 서양인을 음. 떠받드는 풍조가 문제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만국 청년회와 학생 청년의 갈등 뭐 이런 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아,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 한서 과목에서 그 이상재 윤치호 아니 이상재 이승만 등등 해서 이제 그 나왔던 멤버들이 연동교회를 통해서 그 황성기독교 청년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게 대략 한 리더들로 이렇게 작업 그 시작한 게 한 1905년도, 6년도 이렇게 보면 1904년 예, 9년 그러니까 그쵸 한 5년부터 예, 일동 그렇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이제 YMCA로 어떻게 결합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이제 네, 독립협회 때 시작했던 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연동교회 선교사로 있었던 게일이 이제 또 그 학생회 네,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게일이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사회 활동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들을 또 이제 브릿지 역할들을 또 많이 한 네.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멤버들이 연동교회를 가고 연동교회에서 황성기독교 청년회를 리더로 이렇게 자리 잡은 거는 떻게 보면 이렇게 맥락상 좀 음. 자연스러운 그 같아요. 네, 독립협회나 그 네, 연동교회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윤치우하고 김규식 선생이 이제 또 YMCA 간사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음, 주셨어요. 근데 이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또 혹시 YMCA에 주목해서 간사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계기랄까 이유랄까 이런 게 뭐 좀 사료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관심했던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게. 네, 일단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미국 유학파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학을 통해서 이제 다 YMCA나 이런 거는 다 접했던 게 아, 있고 또 여전히 이네들이 간사로 들어올 당시에 활동할 수 있는 사회단체 공간이라는 게 예, 예. 제한돼 있죠. 여전히 음, 그러니까 민해 금지 조치가 이제 음, 효력을 점차 잃어가는 시점. 음, 그러니까 이 다양한 정치 사회 단체가 있었고 음, 선택의 폭이 넓게 있었던 게 아니죠. 음, 자기가 기독교 지식인으로서 뭔가 사회적 음, 실천을 한다고 할 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선택지가 음. YMCA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 시점에서는. 그 뒤에는 이제 아, 단체들이 음. 애국개몽 단체, 개몽 단체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윤치호 선생이 그 YMCA의 그 스텝으로 들어온 시점이 정확하게 몇 년도로 이렇게, 그거는 지금 갑자기 예, 질문하니까 그런데 아마 1904년 후반으로 예. 이렇게 아, 그러니까 비슷한 예, 시기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때 음, 비로소 음, 뭐 보안회라고 하는 음. 민간단체 만들어지고 뭐 하면서 그게 예, 최초의 개몽운동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왜 이게 최초의 음, 개몽운동 단체냐. 그 이전에는 민회가 음, 금지돼 있었잖아. 음. 단체를 만들래도 만들 수 없는데 널 전쟁 이후에 예, 예. 조건에서 보안회니 뭐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음, 또 이 연동교회에서 집단 개종한 이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한 이 인물들은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집단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또 국민교육회라는 음, 개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해요. 음,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비로소 음, 민회가 다시 음, 재건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갖춰져 있는 포스트 예. 이건 황성 기독교 청년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좀 이렇게 그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음,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03년도에 그 외국인들,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음, 만들어졌다가, 음, 04년도 이후에 한성 감옥에 있던 정치범들,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 이승만이나 이상전 선생 등등이 그 연동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 IMC의 리더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음. 또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 왔던 윤치호, 김식 등등이 이제 스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 한국 IMC가 민족운동의 그 하나의 단체로 근거지로 네, 플랫폼으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예, 리더십 그렇죠. 장에서 보면 음, 그렇다면 이제 그 궁금증이 드는 게 세 번째 음,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황성기독교 음, 청년회가 음, 이 멤버들하고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이 그 이사진을 장악하고 있던 외국인들하고 음, 또 이제 독립협회부터 시작한 이제 소위 근대 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이 음, 멤버들 간에 음, 멤버들이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들어갔을 때 음, 서로 생각이나 활동하고 싶은 음, 거나 뭐 이게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도 뭐 계속 그렇습니다만 소위 정교분리 원칙에 예, 의해서 음, 이게 선교 기관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음, 정부가 그 이런 신앙의 자유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종교가 음,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 정교분리 원칙을 가지고 또 이제 음, YMCA 활동을 또 이렇게 좀 통제하거나 관리하고자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런 그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 한국민들의 주도적인 흐름과 이런 음, 외국인들 선교사랄까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당대의 황성기독교 청년회와의 음, 갈등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음, 사회적인 활동들을 그 YMCA가 만들어갈 수 음, 있었는지 좀 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나는 내 입장은 정교 분리 원칙은 어, 지켜져야 하고 중요하다. 교회가 음,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교회는 정치 단체가 아니고 정치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요즘 이상한 교회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네. 정광훈 목사가 막 그래서는 안 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음, 기독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교회 단위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또 내지는 기독교 사회단체를 통해서 계몽되고 자각을 얻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음,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된다. 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큰 갈등이 선교사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 황성기독교 청년의 초대 아, 회장이었던 헐버트 음, 박사가 음, 어떤 말을 하냐면 YMCA는 정치단체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YMCA 활동의 중심은 교육과 계몽과 음, 선교에 있다. 음, 그러니까 시청년회 차원에서는 교육, 계명,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YMCA에 합류한 민족 운동 지도력들은 바로 이 YMCA에서 교육, 계몽, 선교를 통해서 음,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육성된 시민들이 정치적 실천을 할 때는 어떻게 음, 하느냐? 음, 바로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별도의 일반 사회 안에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자 붙어야지만 이게 다 기독교 운동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아까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집단 가입한 이상재, 이원궁, 뭐 유성준, 홍재기, 김정식 음, 이런 인물들이 연동교에서 집단 세례를 받고 황성기독교 총회에 집단 가입한 다음에 예, 계몽운동 단체로 국민교육회라는 단체를 또 이네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요. 이네들만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일반 사회단체는 그 기독교인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교육회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정치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자강 계몽운동 단체로 가장 큰 규모의 단체로 등장했던 게 뭐냐면 대한자강회예요. 대한자강회 회장이 누구냐? 윤치호예요. 그러니까 대한자강회에는 뭐 천도교 인적 네트워크, 뭐 여러 인적 네트워크가 손을 잡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YMCA의 인적 네트워크, 뭐 윤치호, 여병현, 뭐 등등등 해서 YMCA의 인적 네트워크가 대한자강회의 주요 지도력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사회운동사를 볼 때 일종의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실천, 사회적 실천은 그 교회나 기독교 사회단체 거기에 그걸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정치적 실천의 부분에서는 별도의 단체를 다른 사회 세력과 제휴해서 만들어서 그런 실천을 해나갔고 그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교 분리, 나는 정교 분리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는 교회여야죠. 그리고 YMCA는 기독교 사회단체죠.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정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은 YMCA에서 담아내기에는 무리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YMCA 회원들은, 그러니까 YMCA 회원들은 정치 활동하면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깥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되고, 그럴 때 특히 이네들은 그냥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YMCA에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 운동사에서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정치적 실천을 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고 나는 이것을 찾아내고 발굴해야 된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YMCA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좌우가 넓게 통합되어지고 협력하는 어떤 게 플랫폼으로서 사회적인 다양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정치 영역을 포함해서 해나가는 리더십들을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배출하는 그래서 이제 정치 영역이나 사회운동 영역에서는 이제 YMCA란 틀 이외에 다른 사회적 틀을 가지고 활동해왔던 그렇죠. 경험들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그게 YMCA가 갖는 어떤 자기 운동의 주동성, 주체성과 이제 플랫폼에 대한 기능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YMCA의 본연의 성격이냐 아니면 그때 당대에 가질 수밖에 없던 성격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좀 별도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 그게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예, 원형
이후에 예, 다른 운동에서도 계속 정치 사회적 실천과 관련해서는 음, 별도의 단체를 다른 세력과 그래야지 예, 되잖아요. 음, 기독교인만으로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 전체 인구의 그렇죠. 2%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세력과 합쳐져야 되고 음,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예, 이 부분이 이제 음, 바로 황성기독교 청년회 당시부터 종교운동, 문화운동 이런 것들은 황성기독교 음, 청년회에서 하고 정치운동은 대한자강회에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예, IMC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음. 서로 상호 연관을 갖고 있는 이 관계를 포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YMCA를 플랫폼으로 해서 안팎으로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구심력도 가져야 되고 네, 원심력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균형이 깨지면 어딘가는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네, 균형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기 주도 원심력과 구심력을 적절하게 그러면서 사회적 통합력을 가져갈 수 있는 YMCA 운동을 만들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런 부분은 이제 인물 이야기 할 때 또 이제 또 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 드리면서 좀 하나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어지 오늘 말고 나중에 이제 음,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이드 메뉴로 좀 한번 또 좀 말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국 청년회 할 때도 만들 때 그 황성대학교 청년회 만들 때도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성공회니 다양한 member들이 이제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나왔던 것만 해도 그 1편에 이제 그 배제학당 할 때 배제고등학교 말씀을 주셨고 또 음, 연동교회도 말씀을 주셨고 음, 또 이제 연대 세브란스 그 재중원 말씀도 주셨고 뭐 음, 이렇게 이게 YMCA 초기에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인 그 특히 그 개신교 진영의 다양한 맥락들과 연동되어져 연합되어지고 음, 했던 그것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유관기관이라 할까요? 연관기관이라 할까요? 그 YMCA 초기 형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서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음, 좋겠다 네, 싶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903년도에 그 만국 청년회로서 한국성 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지고 또 1904년 5년을 통해서 한성 감옥에서 있었던 정치범들과 그리고 윤추 선생 등등이 새롭게 결합되어지면서 민주운동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YMCA와 일반 사회운동가의 다양한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음,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1908년도에 저희가 이런 그 과정을 한 4, 5년 거치면서 YMCA 어떤 지도 이념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음,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시점이 아마 1908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YMCA가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표방했던 YMCA 운동의 지도 이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오늘 그 황성기독교 청년회 예, 관련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 배재학다 학생 YMCA와 항성 기독교 청년회의 창립을 통해서 한국 YMCA는 학생 청년회와 시청년회를 양날개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화개혁 운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했던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에, 집단 가입하고 뭐 하면서 민족운동 단체로서의 어떤 자리매김, 민족운동의 근거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어, 정치운동 영역과 사회문화운동 영역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정치운동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이 인적 네트워크, YMCA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자강회 같은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실천을 하는 이런 유형이 기독교 사회운동의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실천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때부터
자리 잡고 그 뒤로도 이런 음, 형태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제 황성기독교 청년회 건물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죠. 신축되고 뭐 하면서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체제를 갖춘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련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지도 이념이라는 음, 이름으로 1908년 12월에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1000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나는 한국 YMCA 사회운동의 기본 패러다임을 음, 여기서 이미 딱 정해주고 있다. 음, 이게 바로 한국 YMCA 사회운동의 역사적 정체성의 음, 근본이 된다. 그래서 1908년에 천명한 기본 지도 이념을 굉장히 음, 나는 강조를 하는데요. 그거를 어, 이 어, 도표와 더불어서 네,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 한국 YMCA 사회운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나는 적절하고 적합한 음, 이론틀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 사람들이 일상적 생활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있고 국가의 공권력 영역으로의 국가 영역이 있고 그것을 매개하는 중간에 공론장, 퍼블릭 스피어, 공론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공론장을 정치적 공론장, 뭐 문학적 공론장으로 나누는데 나는 것을 한국적 맥락에 맞춰서 정치적 공론장과 문화적 공론장으로 나눠서 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시민사회, 여기서 시민사회는 어떤 물적인 토대,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활동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하버마스의 틀에서 이제 그런 시민사회의 어떤 물적 토대가 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론장이 있고 국가 영역이 있고 공론장의 영역은 정치적 공론장과 문화적 공론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요 베이스를 가지고 기본 지도 이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음, 여기에서는 YMCA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덕지체 사교의 훈련과 일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정해요. 덕지체 사교 훈련을 통해서 배출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죠? 바로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을 형성하겠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시민, 기독교적인 시민을 형성한다. 이거는 이런 작업을 하는 데가 어디죠? 음, 바로 문화적 공론장이죠. YMCA가 그러한 문화적 공론장으로 YMCA를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덕지체 사교 훈련을 통해서 근대 시민을 육성하는 작업을 하는 이게 음, 이제 YMCA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 이념으로 표방하는 게 뭐냐면 국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교육을 얘기해요. 그래서 YMCA 공업부가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공론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적어도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성장 베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시민사회를 성숙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발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시민사회의 인프라,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술 교육을 한다. 음. 이게 이제 맨 밑에 시민사회 인프라 구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가 국가 부강대업을 이룰 정치 지도력의 양성과 민족 자립의 도모였어요. 결국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고 문화적 공론장을 통해서 근대적인 시민, 기독교 시민을 양성했을 때 결국에 가서는 뭐냐? 국가의 부강대업으로까지 가야 된다.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공론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이 기본 지도 이념에서 표방한 천명한 이 지도 이념을 도식화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 화면 공유로 올린 이 도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버마스의 그런 공론장 이론에 맞춰서 이거를 도식화하자 해보면 기본적으로 YMCA의 사회적인 사회학적 자리, 사회적 자리는 뭐냐? 문화적 공론장이다. 문화적 공론장에서 하는 거는 뭐냐? 덕지체 사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대 시민을 육성하고 기독교적 시민을 육성해서 이네들이 이후에 국민국가의 주역으로 나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을 몰아내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지도력의 배출, 지도력의 훈련 장소가 YMCA다 이렇게 설정한 거죠. 그런데 YMCA가 그거를 베이스로 삼아서 그런데 이 문화적 공론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1980년대에 와서 산업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그러면서 시민운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산업화가 일정 궤도에 올라가기 이전의 시민운동이라는 게 제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죠. 물적인 토대, 사회적 조건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YMCA가 이때 했던 게 YMCA 학관 공업부를 만들어서 기술 교육을 하죠.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농촌 사업을 하죠. 이런 거는 다 시민사회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활동이었다. 더불어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런 의미다. 물산장려운동 당연히 여기서 표방한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거죠. 그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이런 교육운동이 왜 의미가 있는 무슨 의미냐 그런 것과 사실은요. 옛날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고 그랬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예, 그렇죠. 네. 학교에서 학교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대 시민을 양성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 설립이나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요. 문화적 공론장으로서의 YMCA의 거점을 두고 시민사회 인프라 구축을 하는 작업을 하는 이게 YMCA 운동, 공식적인 YMCA 운동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한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에서 정치적 공론장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화적 공론장으로서 YMCA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성기독교 청년회 당시에는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요. 1920년대 27년에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 회장이 이상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YMCA 지도자들이 다 조직적으로 여기 참여해요. 근데 그동안
역사 연구에서 그런 사실이 제대로 안 밝혀졌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기독교를 근거로 하고 있다, YMCA 지도자들이다라는 거를 일반 역사학자들이 몰랐죠. 그러니까 눈에 띄기 쉬운 게 손병이나 뭐 이런 천도교는 나오니까 천도교 세력이 대한자강에 참여했다, 이런 건 강조가 되는데, 기독교 세력, 특히 YMCA 이 세력이 대한자강의 대한협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참여했다, 이런 거는 못 찾아낸 거예요, 그동안. 신간에도 마찬가지고, 신간의 경우도. 근데 이제 관심을 갖고 내가 이제 그런 블라인드 스폿에 주목해서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발견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정치적 공론장으로까지 확장을 하는데, 정치적 공론장은 YMCA의 공식 영역 이외에 음.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 공론장의 영역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베이스로 해서 결국은 YMC 운동의 제1기에 하고자 했던 바는 뭐냐? 바로 민족의 독립과 국민국가의 건설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바로 이러한 기본 틀이 1908년 12월에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그 기본 지도 이념에서 이미 표방되고 있었다. 이거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지금의 이런 도식으로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는, 그리고 이 구도를 가지고 YMCA 사회운동, 나아가서 기독교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공유해 주셨던 거를 좀, 어떻게 해야지 내리는지를. 거기 아, 화면 아, 공유 밑에 하단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게, 클릭하시면 중지가 나올 겁니다. 예. 음, 이게 그, 하단이 아니라 상단으로 예. 올라요. 예. 아까 시작 전에도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제 YMCA 운동의 원형이랄까요?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 방식에 대해서 1908년도, 홍성기교 청년의, 지도 이념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또,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금 경과가 돼서, 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에 있어서 문화적 공론장으로서 YMCA에 대한 측면의 유효성, 또는 그것만으로 이제 YMCA가 국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토론의 여지로는 좀 남겨놓을 음,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1903년도 황성도 청년회가 만국청년회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대의 개혁 세력들이 연동교를 통해서 황성기독교 청년회와 결합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제 민족운동으로서의 민족운동체로서의 YMCA가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성립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활동 방식 등에 대해서 음. 마지막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지도 이념을 근거로 해서 좀 이렇게 한국 네. YMCA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한 오늘 가지만 짚고 예, 넘어가면, 예, YMCA가 문화적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YMCA 역사적 정체성의 기본이지만, 음, YMCA가 문화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음, 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까 도표에서도 음, 나타났지만, 그거를 근거지로 해서 아래로는 음, 화살표를 아래로 해서 시민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음, 작업에 착수했고, 위로 화살표로 해서는 정치적 공론장을 하는 작업으로 확장되면서 운동을 음, 전개했다. 음, 그럴 때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음, 그 근거가 되는 자리가 뭐냐, 그게 이제 문화적 공론장이라는 의미지, 예, 그것만 예,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 거죠. 예, 그리고 정치적 공론장의 영역은 YMCA 운동의 공식 영역에서는 안 보이지만, 음, 음, 우리가
비공식 영역까지 아우러 보일 때 그 구도가 보인다라는 얘기였거든. 예. 그 도표를 어쨌든 간에 개념 정리 설정을 해가면서 도표를 이렇게 좀 이렇게 포괄하는 방식으로 네. 새롭게 구성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정리는 음, 따로 안 하고 아까 좀 정리 드린 것대로 좀 하고 음, 아마 그 저희가 세 번째 크게 보면 두 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만나실 영상이 아마 3.1운동과 학생 YMCA 이런 예.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그 3.1운동과 그 학생 YMCA를 좀 다뤄주시면서 제가 좀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장 교수님께서 이제 그 주요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 또 한국 정신사기도 하고 하니까 한국 개신교 정신사가 아니라 지성사. 지성사시기도 하니까 그 한국 개신교나 천주교 그 캐톨릭이 이제 수동적으로 인식된 문화 그 종교가 아니라 사상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한국민들에 의해서 그 음, 주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한국 IMC가 한국 사회에, 그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전파되어졌던 그리고 주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시기에 있어서의 그 당대의, 지성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음, 측면도 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학혁명 이후에 네,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그때 당대의 지성들의 갖고 있던 이해, 가 네, 무엇이었는지 이런 네. 측면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다음 음, 편에 좀 해주시면 YMCA가 단순히 이게 사회 운동체로서만 이렇게 존재의 음, 필요성이 아니라 그 음, 정신사 속에서도 이게 같이 결합되어져서 연동되어져서 또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음, 측면이 있지 음.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다음 편에 부탁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질문은 네개를 갖고 했는데요. 음, 근 한 50분 정도 이렇게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감사드리고, 다음 3편에서, 주제가 3.1운동과 2편이지, 학생 2편. YMCA. 네, 이렇게 맞는 거죠, 네. 주제가? 2편이죠, 2편. 네. 네. 나중에 이게 편수 갖고 논란이 많겠습니다. 아, 인트로는 0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과 광고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채팅에 들어오셨던 저희 선생님 그 말씀 중에 들어오셨던 내용 중에 분들 중에 이제 질문이 그 문자로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읽어드리고 필요하면 좀 이렇게 보충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포교 목적으로 왔던 선교사들에 있어 와인은 어떤 의미 또는 도구가 되었을지, 그리고 교육과 의료가 중요한 선교적 도구로 활용되었는데, 당시 Y의 청년운동, 사회체육이 중요했을 듯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그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금 내용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오히려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의견으로, 질문자의 의견 표시가 예, 아닌가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참여도 가능합니다. 줌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메일이나 유선상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줌 주소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정규식 교수님께 이게 줌으로 참여는 하기 어렵더라도 시간상 사전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듣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대신 이렇게 여쭤보고 질문을 또 응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큰 주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음.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조만간에 다시 일정을 또 잡아서 또 안내드리고 초청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혹시 마무리 인사 겸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가 YMCA 역사 인물 이야기의 첫 곡지를 예, 이제 마무리 YMCA 창립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예, 이제 뭐 앞으로 다음번에는 학생 YMCA와 3.1운동을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다양한 형태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 뭐 이런 것으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해나가는 예.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장규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YMCA 역사 인물 이야기를 예정대로는 계획대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형편상 첫 번째 주 금요일 날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상의를 해서 24일 또는 4월 7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 협의를 해서 또 저희 고양 YMCA SNS에 또 안내드리고 개별적으로 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촬영했던 영상들은 유튜브에 제공되어 있으니까 또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